저희 학회에서도 풍기삼을 작년까지 썼었거든요. 올해는 금산 쪽이 이제 인삼이 하도 많이 하락을 해주는 바람에 그냥 금산 인삼을 써주는데, 천안 같은 경우도 풍세에 가면 인삼밭이 있습니다. 거기서 인삼을 재배를 해도 다 금산으로 가서 금산 인삼을 황골 절제를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배웠었던 거는요, 약대추라고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는 대추가 아니고 약에 넣는 대추가 따로 있었습니다. 약대추는 작아요. 중국 대추처럼 큰 게 아니고, 예전에는 숫자로 해서 맞췄기 때문에 생강 3쪽, 썰어서 3쪽, 대추 2개 이렇게 해서 넣거든요. 지금은 브람스로 원장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대추가 분약이 돼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짜 엄지손가락보다 큽니다. 중국 대추는. 조그마한 애들 진짜 주먹만 할 정도로 큰데, 걔네들로 해서 또 생강 3쪽 대추주를 넣어버리면 진짜 한 주먹 나와요. 한 이만큼이 나와요. 대추는 약대추라 그래가지고 조그마한 대추가 훨씬 더 효과가 좋고요. 생강은 통째로 자꾸 넣으시거든요. 통째로 넣으시려면 껍데기를 다 벗기셔야 되는데, 껍데기를 벗기면 또 한열의 차이가 또 발생이 됩니다. 껍데기 유무에 따라서 한열의 차이가 발생이 돼서 떡국 떡 쓸듯이 이렇게 절편으로 내세요. 요즘은 귀찮으셔서 그런지 다 그냥 냉장고에다 얼려버려요. 근데 얼렸다가 빼내면 조금은 맛이 좀 변하기는 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썰어서 3쪽. 대추는 약대추 조그만한 거 2개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고요. 대추가 큰 놈이 좋은 건 아니에요. 요즘은 중국에서 대추는요, 이렇게 썰어서 와요. 요즘 이제 한의사 선생님들이 대추를 이제 브람스로 해서 넣다 보니까 이렇게 썰어서 올 때 씨는 없어요. 대부분 털려서 없는지 제거는 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썰었을 때 씨가 자연적으로 어디를 날아가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인삼 드시고서 부작용 많이 생기는 분들은 대부분 소양이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약에 대한 알러지로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러니까 소양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인삼이 안 맞고, 뭐 태음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뭐가 안 맞고 뭐 이런 거는 아니고, 약에 대해서 알러지가 있으면, 쉽게 말하면 어떤 때는 똑같이 인삼양향탕 썼는데 잘 받아요. 그 다음에 왔는데 그냥 생각 없이 인삼양향탕을 썼는데 뭐 그걸 먹고서는 막 머리가 깨지듯이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우유 먹으면 다 알러지 왔던 애들도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적응이 되니까 또 괜찮고 뭐 이런 거라, 맹아스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는 젊었을 때 인삼만 먹으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팠는데 60이 지나서 몸이 차가워지다 보니까 생강을 계속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뭐 생강 이렇게 뭐 설탕에다 풀어서 이렇게 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먹어도 괜찮고 인삼 먹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열이 있느냐, 열이 없느냐. 그 장경학 선생님은 그 얘기를 해요. 음분에서 불을 떼가지고 음분에 있는 수증기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혀 그 음분의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인삼을 쓰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소양인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음분이 없는. 수자감기탕에서 제일 그 당황스러운 게 그거예요. 숙지향우전, 인삼삼전. 이게 가장 좋은 그 조합이에요. 사이드 하나도 안 나는 조합. 숙지향의 사이드도 안 나고 인삼의 사이드도 안 나고. 근데 그렇게 되면 약값이 비싸지죠. 그래서 숙지향우전, 인삼삼전이 보음하고 보양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럼 약값이 30만 원씩 받아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열이 38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굳이 인삼을 고집할 필요는 없고, 저희 학회 같은 경우는 인삼을 쓸 때 혹시나 있을 부작용을 위해서 토삼이라는 약을 쓰고, 인삼 쪽 없애는 게 배즙이 또 좋아요. 음료 회사에서 나오는 갈아 만든 배, 그거 먹으시면 괜찮습니다. 환자한테 약을 투여할 때 의사가 세게 이렇게 해주면 환자분들이 알아서 약을 잘 먹거든요. 시전제부터 하나 나갑시다. 예를 들어서 시전제부터 하나 나가는데 환기가 들어가면 가슴이 답답할 수가 있고, 인삼이 들어가면 머리가 깨지듯이 아플 수 있고, 뭐 눈이 빠질 것 같고, 목이 잡아당기기도 하고, 숙장이 들어가서 설사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면 약 안 먹죠.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기면은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조치를 취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어떤 약 하나 나갔을 때 해당되는 뭐 다양한 그런 부작용들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시면 처방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즘은 이 소저항기탕 그렇게 하면 약간 너무 비싸져가지고 그냥 급성기 아니다라고 하면 다 금실군전으로 이렇게 많이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 임산부 이제 가미팔진탕 이제 해삼을 안 쓰는 이유는 러시아 말고 소련 했을 때예요. 소련 했을 때인데 그때는 깡통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왔었어요. 해삼이 건해삼인데 약간 완전히 건하지는 않고요. 조금 이렇게 물기가 있었던 걸로 느낌이 왔어요. 이렇게 뚜껑을 딱 따면은 비닐로에 이렇게 해서 있었었거든요. 딱 따는데 별게 다 나오더만. 담배꽁초는 예사도 아니고요. 뭐 별게 다 나와요. 쇠꼬챙이도 나오고 별게 다 나오는데 근데 저희 아버님이 귀가 진짜 약했었어요. 밥을 먹다가 국에서 머리카락이 나오잖아요. 그거 보고 설사하시는 양반이라 그 다음에 해삼 딱 나오는 거 보시더니 이거 이제 하지 말자. 그래서 해삼을 꼭 먹고 싶으면 중국집에서 해삼탕을 먹어라. 거기는 이제 다 요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해삼탕을 먹어라. 우리 약에는 못 넣어주겠다. 두 번째로 바뀌었던 거는 예전에는 조청을 갖다가 소금죽탕에다 넣어줬었어요. 근데 원래 그게 조청이 아니거든. 조청이 아닌데 그때는 간장 종지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해서 줬었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그거는 영양분이 부족했을 때 이제 그게 들어갔었던 건데 요즘 못 먹는 집 애들이 어딨어. 그리고 조청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빼자. 소금중탕에 조청 빠졌고 그 다음에 가미팔진탕에 해삼이 빠진 거예요. 해삼을 꼭 먹이고 싶다라고 하면 중국집에서 해삼탕 먹어라.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낫죠. 인삼 다 넣으셔도 한 상관없어요. 저희 때는 초등학교 때 보면 측백나무가 다 있었습니다. 초등학교는 거의 다 있었어요. 측백나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막 모양 내고 막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가 중앙초등학교인데 거기서 저희 아버님 하시는 데하고 빨리 걸으면 3분, 좀 천천히 걸으면 5분이었어요. 약 짓고 있는 동안에 가서 측백나무 털어갖고 오라고. 그래서 저희 집 약장에는 측백나무는 없었어요. 털어갖고 오면은 그거 갖고서 이제 초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줬었습니다. 옛날엔 좀 그런 것도 좀 재미있었었죠. 오전인가 예. 집사람하고 오전에 어디 가는데 내가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청심환을 하나 줬거든요. 근데 이게 싹 내려간다 괜찮다고. 네네네. 근데 갔다가 또 오후에 또 올라오는데 여기 또 터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청심환을 또 하나 먹었어요. 집에 와서는 막 자기 혈압 떨어져 죽을 것 같다고. 그 혈압을 재봤더니 105, 56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청심환이라는 게 그 강심작용이 있어요. 또 안심작용도 있지만 강심작용도 있습니다. 그 혈압이 떨어졌을 때도 사용을 하고요. 혈압이 올라갔을 때도 사용을 해요. 나중에 첨마할 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흥분을 시키면서 진정을 시키는 게 또 첨마거든요. 낮아도 청심환 가능하고 높아도 청심환이 가능해요. 근데 다만 약국에서 파는 청심환들은 이제 차 떼고 코 떼고 이렇게 한 거니까 소화제밖에 안 넘어가지고 효과가 떨어지는데 제대로 만든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서궁왕 하나만 좀 문제거든요. 서궁왕만 지금 빼고 제중학교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데 우리 거는 좋아요. 투심을 그래 두 알을 먹고 중풍 환자들, 응급 환자들 하루에 5개도 먹여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냐? 네,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고혈압하고 이제 중풍인 경우에 과연 인삼을 써도 되느냐 이제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됐든지 간에 연 40 이후에 그 기가 스스로 반을 해가지고서는 중풍이 온다. 그러니까 허에서 중풍이 온다라는 개념이에요. 초기에 혈압 조정만 잘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뭐 인삼이나 녹용 같은 거 아무리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풍 환자들은 인삼 못 쓴다며 뭐 이런 것들은 다 거짓말이고 몸에만 맞으면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은 없어요. 뭐 인삼을 소량 쓰면은 혈압이 올라가는데 인삼을 다량 쓰면은 혈압이 떨어진다? 말 같지도 않은 얘기고요. 그런 거는 뭐 데이터상으로 나온 것도 없어요. 그런 허황된 얘기를 해서. 저는 이제 실제 인삼을 한 년 넘게도 써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쓰면 오줌에서 인삼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똥에서도 인삼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어느 정도 들어가서 다 배설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소여물삼듯이 다량으로 약을 투여한다라고 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나는 건 아니고 있는 약만 이렇게 해서 나가시면 되고요. 다량으로 해서 혈압이 떨어지고 소량으로 해서 혈압이 올라가고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삼의 그 승기를 좋게 하려면 뭐 승마라든지 뭐 이런 가사 많은 약재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배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삼은 조금 할 얘기들이 많아서 인삼하고 환기까지는 좀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제 가면서 별로 없는 것들은 하루에 몇 개씩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적어도 한 실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약재들 200개 정도는 조금 잘 하고 나머지 동식물 나오나 저희 동물 나오고 막 하는 것들 우리가 뭐 거기다 동물 쓸 건 별로 없으니까 대충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질문 없으면은 이걸로 해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